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객체를 선언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 다른 방식이 뭐냐면, 보통 이제 객체를 선언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브제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new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제가 여기다가 오브젝트라고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출력한 결과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근데 이제 출력 형태는 사실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속성을 넣는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똑같이 뭐 네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맘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이지는 20살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을까요? 성별 같은 경우는 뭐 남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이렇게 출력하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U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객체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보통 잘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보통 왜냐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중괄호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실무에서 그래서 U가 결국에는 뭐냐면 얘가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괄호가 바로 뭐다? 객체를 만든 거예요. 중괄호가. 그러니까 중괄호가 U해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든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객체를 만들 때 객체 내부에는 속성과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속성은 변수로 만들고 기능은 함수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만드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에는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이 뭐뭐 있다 했죠? 숫자형 있고, 그 다음에 문장형. 정확하게 이거는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표현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 숫자형에는 뭘로 나눠진다? 정수하고 실수로 나눠진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논리는 뭐예요? true, false.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은 값으로서 분류가 되고 그 값은 변수에다 넣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숫자형, 문자형, 논리형 같은 경우는 실행이 가능하다 했나요? 그렇죠. 실행이 불가능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정수 실행한다, 실수 실행한다, 말 돼요? 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값을 넣어서 어떤 특정 값으로 취급이 될 뿐이지 여러분들이 얘를 뭘 실행한다, 실행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이제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함수는 실행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이게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죠? 함수 호출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때가 이제 실행이고, 함수 호출 안 하면 이건 뭐예요? 함수 실행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게임을 하고 싶어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뭐 게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게임을 클릭했어요. 롤을 한대요. 롤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게임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게임을 클릭하지 않으면 그건 실행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함수는 호출하고 그 다음에 호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함수를 여러분들이 실행하냐 실행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숫자형과 문자형과 논리형 이런 것들은 실행할 수가 없는 데이터예요. 대신에 함수 같은 경우는 실행 가능한 데이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얘네들은 뭐가 가능해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면 텍스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 파일. 자, 여러분들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쓰고 지우고 할 수 있죠. 그죠? 수정할 수도 있어요. 메모장 켜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텍스트 파일 수정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exe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exe라는 게 뭐의 약자냐면 executable의 약자예요. executable이라는 거는 실행 가능한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컴퓨터 하다 보면 exe라는 이런 파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검색이라는 걸 해볼게요. 여기다가 exe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자, 이런 거 있죠. .exe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실행하냐, 실행하지 않냐, 설치하냐, 설치하지 않냐, 뭐 그런 거밖에 나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는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여러분들 파일 이런 거를 더블 클릭해서 클릭해 보면 이상한 외계어가 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수가 없는 건데, 자, 하여튼 exe 파일과 같다. 함수는 결국에는 이제 함수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행하고 실행하지 않고 그걸로 나눠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성은 변수로 만들고 기능은 함수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객체는 키 밸류가 한 쌍을 이룹니다. 무조건 키하고 밸류가 한 쌍을 이루게끔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뭐 한 쌍을 이루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드리고요. 근데 일단 이건 무조건이에요. 키하고 밸류가 무조건 한 쌍을이에요. 한 쌍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뭐 아닌 경우가 아닌데 이제 문법을 축약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자, 그래서 객체는 키하고 밸류가 한 쌍을 이룬다는 거.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능은 뭘로 만든다? 기능을 뭘로 만든다 했어요? 그렇죠, 함수로 만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굳으시면 안 돼요. 자, 속성은 변수로 만들고 기능은 뭘로 만든다? 함수로 만든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은 기능을 가질 수 있나요? 기능을 가질 수 있죠. 그죠? 사람은 기능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람 숨 쉬는 거 기능이야, 기능 아니에요? 기능이죠. 걷는 거 기능이야, 기능이 아니에요? 맞죠? 자기소개하는 거 기능이죠. 밥 먹는 거 기능이죠. 그죠?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은 뭘로 정의하면 된다? 함수로 정의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지금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따옴표로 이렇게 붙여도 되지만 따옴표 생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자기소개라는 걸 만들 거예요. 자기소개. 그 다음에 자기소개라고 만드신 다음에 함수를 만들 때는 펑션, 소가로, 중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라는 걸 자기소개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얘는 키예요. 키. 이거는 이제 키 밸류예요. 키 밸류. 변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키예요, 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변수잖아요, 이게 변수. 이거는 키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 그 다음에 밸류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겠어요? 얘도 키고 이게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를 지금 여러분들이 정의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 객체 내부에서 여러분들 함수를 정의하실 때는 함수가 익명함수입니다. 왜 익명함수일까요? 어차피 자기소개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해당 함수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그냥 여기다가 실행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에 접근할 때 이름 접근하고 나이 접근하고 성별 접근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이름과 나이하고 성별이라는 건 뭐예요?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당 키로 접근했을 때 그 키하고 매칭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값인가요? 함수는 값인가요? 아니죠. 얘는 그냥 내가 실행하냐 실행하지 않냐 뭐 그런 데이터 하나의 이제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호출하냐 호출하지 않냐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당 함수로 호출할 때 어떻게 쓰냐? 자, 여러분들 함수 호출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이렇게 쓴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뭐 이런 식으로 A 함수,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함수 호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사람 점 자기소개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제가 함수를 호출하니까 지금 실행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함수를 뭐 할 수 있다? 호출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할게요. 지금 자기소개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박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기소개라는 걸 호출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름과 나이, 성별이란 데이터가 객체가 만들자마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포 해가지고 여기 객체, 중괄호가 객체인데, 객체를 생성하자마자 해당 객체는 이름과 나이, 성별, 자기소개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존재하잖아요. 그죠? 존재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여기서 이름 출력하니까 이때 뭐가 나왔어요? 박율 나왔죠. 그죠? 박율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사람이 이름을 개명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 했을까요? 박겨울.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겨울이 좋아가지고 이름을 개명을 했대요. 그죠?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뭐였어요? 위에서 그동안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객체 내부에 이름이라는 키로 김철수라는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행위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지금 이 사람 포는 박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름 출력하니까 박율 나왔는데,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하는 행위는 뭘까요? 이미 지금 이름이라는 키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요. 근데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뒤에서 우리가 사람 포.점 이름 이런 식으로 박겨울이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데이터 수정이에요. 자, 제가 아까 텍스트 파일은 데이터를 쓰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이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데이터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가 뭐가 된다?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들이 사람포의 이름을 딱 출력해보면 뭐가 나온다? 이때 박겨울이라는 이름이 출력이 된다. 자, 지금 보시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써볼까요? 수정 전. 그 다음에 얘는 수정 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 전에는 박율이었는데 수정 후에는 박겨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수정했는데 여전히 자기소개했을 때는 뭐가 나와요? 박율이 나오죠. 왜? 지금 그냥 우리가 콘솔 로그에서 이 문구 그대로 출력해달라고 그냥 요청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렇게 수정됐을 때 그 수정된 데이터가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지금 수정 전이 박율이었는데, 그러면 박율이었기 때문에 자기소개했을 때 박율이 나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그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수정 전에서 자기소개를 했을 때는 이때는 이름이 박율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기소개 이름을 수정하고 난 뒤에는 이름이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박겨울이라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그냥 이제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호출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밖에 요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유연한 거예요?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유연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반영했을 때 그 데이터에 맞게 이 함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즉 결론은 박율이 아니라 수정했을 때 박겨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다가 중괄호를 엽니다. 중괄호를 열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 포.이름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 포점 이름 쓰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람 포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 대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반영하니까 박율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박율 나오고 박겨울 나오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박율 나오고 박겨울.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23살도 얘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이가 변경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변경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수정합시다. 얘도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1년 지나니까 24살이 되었대요. 그럼 24살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23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3살이니까 23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때는 24살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사람 포에 그 다음에 나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23살이 나오다가 자 이때는 뭐 나왔다? 24살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정한 데이터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가능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람포 뭐 나이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있대요. A라는 사람. 자, 그러면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A한테 나는 누구예요? A한테 나는 그냥 나 A죠. 그죠? A한테 나는. 그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내 이름은 B예요 했을 때 그 나는 누구예요? 그죠? B죠. 그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A 입장에서 나는 A예요. B 입장에서 나는 B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나를 의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this입니다. this. 뭐라고요? this라고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객체.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사람 뭐 우리가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나는 누구예요? 사람 1이죠. 그죠? 이 사람 입장에서 나는 사람 1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표현하는 문법이 바로 뭐냐면 this예요. this. 뭐라고요? this. 그러면 사람 1 입장에서 this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람 1 입장에서 this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1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 2가 있대요. 사람 2. 자, 사람 2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this라는 걸 호출했어요. 그러면 this를 호출했다는 건 누구를 호출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얘 입장에서 this인데 그러면 얘 입장에서 사람 2가 this라는 걸 호출하면 바로 사람 2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는 내부적으로 메모리 공간에서 그 객체가 할당이 되는데 그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객체 그 다음에 뭐 B라는 객체가 있대요. 모양새가 다르지만 얘네들은 서로 절대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람 1 입장에서 this라고 호출했을 때 이 this가 얘를 가리게끔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직 여기서 this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람 1 입장에서 this는? 그렇죠. 바로 사람 1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사람 2 입장에서 this는 무조건 누구라고요? 바로 사람 2라고요. 얘가 다른 누군가의 객체를 뭐 가리키게끔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객체는 여러분들 한 번 만들어지면 얘는 서로 A라는 객체가 있고 B라는 객체가 있으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해되시나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서영님이라는 게 분이 있고 뭐 김세영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서영님이 나를 불렀어요. 나는 이서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가 김세영님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는 여러분이 A라는 객체, B라는 객체 만들어지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사람 1이 this야. this의 이름 가져와봐. 그럼 누구의 이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내 이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죠? 내 이름이 박상원이라면 야 박상원아 this의 이름 가져와봐. 그럼 박상원이라는 이름을 가져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람 2한테 사람 2가 뭐 예를 들어 홍길동이래요. 그러면 사람 2가 야 this의 이름 가져와봐. 그러면 누구 이름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람포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여기를 뭘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디스로 대체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라는 거는 결국엔 뭐다?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굳이 사람포라고 명시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디스라는 문법이 있기 때문에 이 디스라는 걸 통해서 뭐한다?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이를 그러니까 뭐 수정된 데이터를 뭐 할 수 있다? 수정을 해가지고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수정됐을 때 그 수정된 데이터를 뭐한다?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객체를 순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강사님, 우리가 기존에 폼은 썼는데 폼문으로 도대체 뭐 우리가 let I 뭐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객체를 순회할 수 있습니까? 그죠?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순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법이 있냐면 포인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포인. 어떤 문법? 포인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객체는 데이터를 순회하려면 뭘로 데이터를 순회하죠? 뭘로 접근해야지만 우리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객체는 뭘로 한 쌍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키, 밸류로 한 쌍을 이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밸류 값으로 접근하려면 뭐에 접근해야지만 밸류 값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죠. 키로 접근해야지만 밸류 값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포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const 키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왜냐면 키는 중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키는 여러분의 객체 내부에서 키가 중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이름이라고 있으면 그 이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포가 이름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키고 밸류가 뭐 박율이 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름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건 데이터가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 추가되는 게 아니라 수정이라 했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 이름이라는 요 키가 중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객체 내부의 키를 만들게 되면 그 해당 키는 중복을 가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거는 그 중복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수정되는 거예요. 수정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컨스트라 쓴 거는 컨스트는 뭐죠? 컨스트는 이제 상수 처리된다 했잖아요. 그죠? 어차피 키는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제가 컨스트로 처리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레스로 한다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제가 컨스트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in 사람 포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사람 포. 자, 사람 포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자, 그러면 일단 키만 접근해 볼게요. 키 달러 키. 자, 이런 식으로 쓰니까 뭐가 나와요? 자, 보면 자, 보이시나요? 이름, 나이, 성별, 자기소개 나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밸류 값으로 접근할 거면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름, 나이, 자기소개 이런 식으로 호출했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가져오는 거, 뭐 사람포, 뭐 이름, 사람포 성별,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자, 데이터를 가져올 때 반복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사람포의 대괄호 문법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이죠? 이름, 나이, 성별, 자기소개 다 가져오는 거. 그죠? 그래서 키로 접근해야지만 우리가 해당 데이터를 뭐 할 수 있다? 뽑아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 개념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